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질 분야에서 물리적 처리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물리적 처리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뭔가 물리적, 뭔가 화학 반응 같은 게 아니라 어떠한 뭐 형태든 어떠한 물체를 쓰든 어떠한 그 하드웨어적인 걸로 이용해 가지고 제어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중에 있는 부유물들, 협작물들, 머리카락, 나뭇가지, 큰 여러가지 장애물들을 제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역사적으로 물리적 처리법은 용수나 폐수 중에 존재하는 입자 물질을 변화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이다. 제거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물리적 처리 방법을 고려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파쇄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산물이 형성된다는 거. 부산물. 즉 2차 처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차 처리. 예를 들면은 뭐 슬러지, 여과의 역세척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이런 걸 처리하는 데는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자, 예를 들면은 어떠한 이따가 나올 거지만 물리적 처리의 가장 기본이 이런 스크린입니다. 스크린을 이렇게 했다고 쳐요. 자, 그러면은 폐수가 들어가서 처리되기 전에 처리장으로 유입되기 전 단계 입자성 물질들을 여기다가 큰 것들을 딱 걸리게 하는 겁니다. 여기 땅 걸리게. 이 망보다 크면은 걸리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걸리기만 두나요? 걷어야 되겠죠. 얘네들을 싹 걷어다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처리라는 거는 얘네들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처리가 굉장히 어렵거나 또는 처리장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 펌프에 걸려서 펌프를 고장냈다든가 아니면은 뭐 나무 같은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시설을 파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겁니다. 처리가 어려운 거. 머리카락이나 기타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물질들, 그죠? 자, 이런 애들이 기타 찌꺼기, 분해가 다 되지 않는 찌꺼기들. 자, 이런 애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가뜩이나 처리도 안 되는데 이런 처리 안 되는 것들만 모아놓으면은 당연히 처분이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죠, 여러분? 자, 역세척수는 뭐냐면은 세척을 하는 건데 역으로 세척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껴 들어간 것들을 이 망을 끄집어내 가지고 뭐가 막 껴 있겠죠. 이걸 물로 확 씻어냅니다. 확 씻어내요, 물로. 그럼 이 찌꺼기들이 슝슝슝 나오겠죠. 자, 이렇게 세척을 역으로 한다. 그래서 역세척수예요. 역세척수. 그러면 역세척수에는 굉장히 농도가 높습니다. 오염물질 찌꺼기들이 완전히 모여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처분이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 중요한 거예요. 이 물리적 처리에서는 부산물이 형성된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제 폐기물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우리가 폐기물 개론이라는 수업도 있고요. 폐기물 처리. 이런 폐기물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보통 요즘에 에너지 생산하는 걸 많이 했죠. 그죠? 고형화 시켜가지고 연료로 하든지. 이런 폐기물들을, 폐기물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바이오 가스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에너지 생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부산물이 형성된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용수나 폐수 처리 관리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 슬러지의 중요성이 매우 크므로 고형물 처리 공정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런 고형물들이 모이는 것들이 우리가 쉽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처리하는 공정이 따로 있어요. 폐기물 처리가 따로 있고 폐기물 처리장도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 매립이나 소각을 많이 하지만 여러 가지 폐기물을 유용한 자원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폐기물 시간에 또 수업을 할 거고요. 자, 지금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처리, 우리는 물에 대한 거, 수질오염 개론이니까 스크린, 뭔가를 들어가는 막아주는 거, 스크린, 이 스크리닝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볼 겁니다. 자, 이 폐수가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여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이 원수. 자, 원수예요, 원수. 유입수, 원수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얘네들은 온갖 물질들이 많아요. 휴지 쪼가리, 뭐 진짜 뭐 이상한 담배꽁초, 음식물 찌꺼기, 고춧가루 엄청 많습니다. 자, 근데 이 큰 좀 이런 이만하게 큰 물질들도 막 들어오는데 이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수 처리장에 있는 모든 용수의 이동은 펌프가 다 이용을 하죠. 펌프. 그 펌프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수족관에서 붕어 키우는 뽀글뽀글한 수준의 펌프가 아닙니다. 펌프가 가격 하나에 수천만 원짜리 펌프들이에요. 왜냐면은 기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순식간에 이동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용량의 펌프들입니다. 자, 그런 펌프가 고장나면 굉장히 손해가 크겠죠. 자, 이런 찌꺼기가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게 펌프를 고장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걸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하수처리 시스템의 90% 이상이 한 99% 정도 될 거예요. 생물학적 처리입니다. 생물학적 처리. 이 생물학적 처리를 미생물 갖다가 이용해서 질소와 인, 영양 염류들을 제거하는데 이러한 협작물들이 있으면 생물학 처리에 방해가 돼요. 방해 인자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물리적으로 걷어내는 게 아주 가장 좋고 제일 경제적인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걷어 있는 거고 이거는 드드드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걸린 것들이 올라가서 제거해주고 다시 내려와서 걸르고 제거해주고 통 제거, 통 제거, 통 제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해왔어요. 쉽게 볼 수 있게 조금 이따가 볼게요. 이거는 동그란 이제 드럼입니다. 드럼 형태. 드럼 형태가 여기가 아주 가늘하나 메쉬로 되어 있어요. 이 테두리가. 그래가지고 아주 미세한 것들까지 스크린으로 다 제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즉, 이 스크린은 어떠한 규정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 원수의 성질 또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우리가 어느 정도 설계 인자들을 조절해서 제작을 합니다. 설계 인자라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주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이런 큰 것들, 이 철봉보다 큰 것들을 한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유량을 엄청 세게 확 하게 했다고 쳐봅시다. 이만한 나무떼기가 여기를 철봉을 빵 쳐버리겠죠. 그럼 이 철봉 어떻게 될까요? 한 방에는 고장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빵 치고 또 무가서 빵 치고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유속을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유속. 그리고 스크린의 경사, 각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장에 맞게 조절을 해요. 원수의 특성을 보면은 기본적인 설계 인자가 있긴 하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보고 많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크린의 적용. 수질 관리에서는 모든 형태의 스크린이 이용된다. 봉형 격자라고도 불리는 조스크린은 하천이나 호수로부터 취수부에 설치되는데 이는 통나무와 기타 조대, 협작물들의 유입을 막는 데 사용된다. 이 그림 아까 위에 겁니다. 격자의 본 간격은 대개 25에서 75mm이다. 스크린을 막아버릴 수도 있는 협작물들의 제거를 위해 트롤리와 호이스트를 설치하기도 한다. 자, 위로 샹샹샹샹샹 걸리면은 걷어내고 걸리면 걷어내고 걸리면 걷어내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거예요. 좀 이따 볼 겁니다. 영상으로. 철망으로 된 이동식 벨트 스크린의 망 간격은 5에서 25mm이며 작은 물고기와 같은 협작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보통 조 스크린의 다음 단계에 설치한다. 자, 이런 스크린을 즉 내용들은 다 뭐예요?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용도에 맞게. 그러니까 굳이 딱 뭔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을 뒷장쯤에 제가 적어 놨어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결론은 용도에 맞게. 용도. 우리는 용도에 맞게 하기 위해서 스크린에 적용하는 목적. 그리고 목적을 알고 있죠, 지금? 자, 용도에 맞게 설치. 해서 적용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목적에 맞게, 용도에 맞게 설치해서 적용하자. 자, 이 내용들을 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요거를 제가 동영상을 어딨지? 여기 있네.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크게 해볼까? 자, 찌꺼기들이 이제 막 끼죠? 찌꺼기들이 끼고 있습니다. 싱 걷어내야 될 것 같아. 자, 계속 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가 훨씬 더 수두차가 나죠. 여기는 물이 이제 그만큼 꽉 밀려 나가지 못하니까, 막히니까. 밑에는 수두가 낮고, 이 수두차에 따라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처리 용량들이 있기 때문에 수두차를 구하는 공식과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할 거예요. 자, 찌꺼기 빼니까 수두가 같이 높이가 다시 맞아졌죠? 자, 이거를 쉬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계가 하는 게 있고 사람이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계식, 인력식이 있는데 보통 요즘은 다 기계식으로 쓰죠. 근데 이게 기계가 오류가 나면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현장에서는 매일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찌꺼기는 이제 계속 들어올 거고, 얘는 이제 다시 또 맨 밑으로 내려가네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중요한 작업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쭉 빼가지고, 얘를 어떻게 가져갑니까? 이제 폐기해야 되겠죠. 자, 이런 슬러지나 또는 협작물들, 물리적 제어로 처리된 것들을 모아놓는 이 탱크로 갑니다. 얘들은 아까 얘기했던 고형물 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 자, 더 안 봐도 되겠죠? 그럼 이거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를 만들고. 됐다. 자, 아까 같은 방식으로 이런 스크린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스크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스크린에 대해서 설치 목적, 제거 물질, 그리고 스크린의 경사각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세요. 참고로 읽어보시고 뒤에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봉간격 이상의 크기를 가진 고형물을 거르는 공정. 이거보다 작으면은 안 걸리겠죠. 봉간격에 따라 조목 스크린 50mm 이상, 중목 스크린 25에서 50, 세목 스크린 25mm 미만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40 정도 중 스크린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일반 하수 처리장에서는 대부분 이걸 사용합니다. 자, 통과 유속. 정수 처리에서는 1m/s, 오폐수 처리에서는 하수 처리장이에요. 0.75m/s로 한다. 통과 유속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치 각도 아까 얘기했죠. 기계측은 70도, 인력측은 45에서 60도. 자, 우리는 통과 유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보다 빠르거나 느리거나 하면은 처리되는 용량부터 처리를 하는 기계적인 안전성까지 고려가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사각도도 있고요. 싱싱싱싱 돌아가서 걷어내는 이런 장치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아까 다시 그림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아까 그림 봤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스크린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스크린 이러고 있는데 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찌꺼기가 점점 끼면 물이 어떻게 돼요? 점점 수위가 올라가겠죠. 이만큼의 수두가 높이가 차이가 나겠죠, 여러분. 그죠? 찌꺼기 끼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차이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이거를 현장에서 어떻게 제어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두 손실에 대해서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이 수두 손실이라는 것은 유체가 유화하면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손실된 에너지를 높이로 환산한 거예요. 높이. 수두 손실 또는 손실 수두라고 한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자,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거. 이거는 이 스크린이 있다고 칠게요. 적군 유속하고 스크린을 통과 후는 유속. 지금 유속 두 가지의 유속의 차이를 가지고 이 높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수두 손실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1번 문제, 2번 문제 써놨잖아요. 각각이 앞으로 뒤에 나올 문제에 적용될 겁니다. 자, 이거는 봉사의 간격과 봉 두께, 기본적으로 스크린 설치 각도, 통과 유속 같은 걸 알면은 자, 손실 수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럼 아까 이거 얘기한 거 반복하면은 접근 유속과 통과 유속의 속도 수두 차이에 의한 손실 수두 공식.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제가 이 공식은 퀴즈나 시험 볼 때 여러분들한테 주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자, 수면에 대한 스크린 설치 경사각이 60도, 스크린의 막대 굵기가 2cm, 스크린의 유효 간격이 22mm, 폐수의 유속이 0.45m/s다. 스크린의 막대 단면 모습에 따른 개수가 3.5일 때 스크린 설치에 따른 수두 손실을 구하여라. 자, 이거 수두 손실 아까 1번 문제 그대로 나온다 그랬죠. H 뭐였습니까? 베타 사인 알파의 b분의 t 3분의 4승 곱하기 20분의 v 제곱이었습니다. 그죠? 자, 요거 그대로 할게요. 개수 3.5에다가 사인 곱하기입니다. 사인 60도, 그죠? p 2.2분의 2 3분의 4승 곱하기 2 g 그냥 9.8로 쓸게요, 여러분. 2 곱하기 9.8분의 0.45의 제곱입니다. 이거면 0.0276m예요. 수두 손실입니다. 공식이만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그죠? 자, 이건 아주 일반적으로 푸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 문제가 조금 더 중요해요. 접근하는 유속과 통과하는 유속의 차이로 손실 수두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크게 여러분들이 어렵지가 않죠? 이 공식만 꼭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방식도 한 번씩 여러분도 테스트 해보세요. 스스로 연습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자, 요거는 시간이 좀 지나서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